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재아입니다. 오늘은 책 소개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출판사 편집자로 같이 일하면서 작업했던 작업물 중에 최근에 나온 신간 세종 책 소개 영상을 준비했고요. 단순한 책 소개뿐만 아니라 제가 또 편집자, 제작자로 있으면서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제작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담아보려고 노력했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혹시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총 5분께 책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은둔주의자라는 책이고요. 부제는 혼자인 게 좋지만 버림받는 건 두려웠습니다. 입니다. 책 보면은 표지 굉장히 강렬하지 않나요? 이렇게 파란 톤으로 약간 좀 우울감을 좀 표현을 해봤고, 여기 보면은 그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런 한 사람이 이렇게 어떤 곳을 응시를 하고 있고 그 앞으로 이렇게 네모칸이 쳐져 있어요. 근데 그 은둔주의자 혹은 은둔형 외톨이를 보통 이제 방 안에서 6개월 이상 칩거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데, 이 네모칸은 그런 방안을 좀 형상화를 한 거거든요. 네,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다 회색 네모칸이 쳐져 있는데 여기 하나만 이렇게 좀 노랑빛, 형광 노랑빛의 네모가 쳐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운둔 생활을 하던 한 사람이 이 희망의 불빛을 보고 나아가는 창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멋진 표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표지 보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제작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새롭게 보이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는 또 서점 가서 이렇게 표지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책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드리면, 이 책은 학교 밖 청소년 4년, 은둔형 외톨이 6년, 취업준비생 7년, 그러니까 대략 10여 년간 은둔 생활을 했던 작가님께서 은둔 생활을 이겨내고 세상 밖으로 나온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에요. 지금 현재 작가님은 범죄심리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작가님께서 은둔 생활을 이겨내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범죄심리 상담 전문가가 되고 또 강연가가 되고 작가가 되었는지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이제 하나둘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책 읽으신 분들께서 작가님의 그런 어떤 좀 우울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가감없이 서술을 해주셔서 더 공감이 되고 또 한편은 위로가 된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저도 이제 출판사에 이 작품 투고가 왔을 때 이렇게 한두 꼭지를 읽어봤는데 되게 좀 강렬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그리고 작가님께서 정말 자신을 많이 드러내려고 노력하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더더욱 몰입감 있게 좀 글이 읽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과 한번 꼭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 김도영 작가님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또 운이 좋게 함께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가 그냥 뭐 작가님이 어떤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고 그걸 어떻게 이제 극복했는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작가님께서 한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서 본인이 이제 그 상담하는 듯한 느낌, 본인이 내담자가 된 느낌으로 서술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몰입감 있게 이 책을 읽을 수가 있고, 작가님이 어떤 이야기들을 공감하면서 읽을 수가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작가님께서 현재 그 심리상담가로 활동을 하시고 계셔서 그냥 어린 시절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요즘에 그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그 어떤 이야기들을 그냥 풀어내는 게 아니라
성인이 돼서의 어떤 그 행동들은 돌이켜보니 과거의 어떤 아픔들에서부터 발현이 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심리 상담사의 관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원고 읽으면서 저도 이제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결점이 있는데, 어, 그런 게, 그냥 나의 기질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어린 시절의 한 장면으로 인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결점을 극복하려면 어린 시절의 그 내 모습을 먼저 이해하고, 그때의 내 모습을 좀 다독여주는 작업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이제 작가님께서는 10여 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셨지만 보통 사람들 다 한 번쯤은 이렇게 어, 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고 뭐 이럴 때가 누구나 한 번쯤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24살, 3살, 4살 뭐 이때부터 이제 취업 준비를 했는데 이상하게 취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오래 취업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어했을 때가 있었는데, 음, 그럴 때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때 제 모습이 많이 떠오르기도 했고, 음, 지금도 뭔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좀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그 은둔형 외톨이라는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좀 심심치 않게 들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은둔형 외톨이 하면 뭔가 좀 다가가기 부담스럽고 뭔가 그런 존재라고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일정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뭐 너무 이상하지 않다고 당연한 시선이라고도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 번쯤은 왜 저 사람이 방문을 걸어 잠그게 됐을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봐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심들이 모였을 때 또 우리 사이가 좀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다양한 시사점이 있는 책이라서 좀 더 많은 분께 읽혔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제인의 계절이라는 제목이고요. 김정은 작가님의 장편 소설이에요. 이 책 딱 보면은 그냥 봄 아닌가요? 봄 느낌이 무신 나는 그런 소설인데 이 책이 1997년 캠퍼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대학교 캠퍼스를. 그리고 이 두 주인공은 그 캠퍼스 커플이거든요. 그래서 첫사랑의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표지를 아련하면서도 좀 감수성이 좀 짙은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폴라로이드 안에 이 두 주인공을 좀 집어넣는 이런 디자인을 작업을 해봤고요. 그리고 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영화 있잖아요. 뭐 건축학개론 그리고 뭐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동감 뭐 이런 재질의 영화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소설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것 같다.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업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 책은 그 밀리의 서재, 밀리로드에서 소설 분야 탑5에 선정된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도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소설책으로 엮게 되었던 작품입니다. 이 책 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맨스 소설, 아날로그 로맨스 소설인데 그 사랑에만 이야기가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여기 보이는 이 여주인공 이름이 제인이거든요. 제인이는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살아가다가 외삼촌 댁에서 이제 같이 살아요. 근데 그 외삼촌마저도 돌아가시면서 이제 정말 고아가 돼서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남자 주인공 우진이라는
선배를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이제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여자 주인공이 좀 힘들게 살고 뭔가 좀 그러면 남자 주인공은 되게 집도 잘 살고 멋있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소설도 그렇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 굉장히 인기도 많고 누구나 주목할 만한 그런 어떤 스타일의 어떤 남자 주인공인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 주인공 우진이가 행방불명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그 로맨스 소설이지만 이 책이 조금 더 재밌게 다가왔던 건 이 또다시 홀로 된 제인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타인의 어떤 삶에 관심을 많이 안 갖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1997년이에요. 시대적 배경이. 그래서 이 어리고 좀 안쓰러운 제인이를 도우려는 주변인들이 나오는데 그분들과의 그 관계성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재미있는 소설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 날개 보면은 앞에는 이렇게 작가님의 소개가 들어가고 뒤에는 보통 이제 다른 뭐 책들 소개,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다른 책들을 소개하거나 혹은 이제 어떤 문장을 넣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여기에 이제 이 책을 대표하는 한 문장을 보통 이렇게 넣어요. 그 이유는 이제 독자분들께서 이렇게 책을 밀도감 있게 읽으시다가 마지막으로 읽는 텍스트가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 한 문장만으로 더 깊은 여운을 느끼셨으면 해서 이제 여기다 문장을 넣었는데 여기에 어떤 문장이 적혀 있냐면 그 시절 우리는 모두 가슴속에 반딧불이를 품고 있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어요. 이 문장은 일단은 편집자인 제가 한번 감히 적어봤고요. 이 두 주인공이 반딧불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속삭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첫사랑이 약간 반딧불이와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보면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되게 아름다우면서도 아련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한편으로는 희망의 메시지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누구나 첫사랑은 서툴지만 그 첫사랑을 시작하면서부터 뭐 그 이별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전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왠지 첫사랑은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첫사랑과 같은 그 반딧불이를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편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장을 또 적어봤습니다. 편집 과정에서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는 작가님께서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미팅을 했고 연락은 무조건 이제 메일로만 주고받았는데 아무래도 캐나다에 계시다 보니까 한국을 굉장히 그리워하셨어요. 이 편집 작업을 할 때 계절이 가을이었는데 가을에 청계천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작가님께서.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청계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기도 했고 또 작가님께서는 멋있는 캐나다의 절경을 저한테 또 보내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서로 좋아하는 노래도 공유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공유했던 작업이 기억에 남고 또 이게 어쨌든 대학교 캠퍼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주변 어떤 배경들을 묘사하는 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약간 좀 낯이 익는 거예요. 그 묘사된 글들이 학교 후문에 파전집이 있고 뭐 어디 카페가 있고 뭐 밥집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왠지 제가 가본 것 같은 느낌? 어딘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작가님께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봤어요. 여기 배경 혹시 어디 학교를 배경으로 하신 거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작가님께서 그 제가 다니던 학교의 옆 학교를 배경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다니던 학교와 제가 다니던 학교 그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약간 그 현장감 있게 그 묘사된 글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참
세상이 정말 좁다.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 작업하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또 내용도 정말 재밌어서 작업하는 내내 저도 옛사랑이 많이 떠올랐던 그런 책 제인의 계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짜잔 이 책입니다. 독서로 군생활은 예술이 된다. 한눈에 봐도 어떤 책인지 좀 감이 오시지 않나요? 독서와 군생활 관련된 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보면은 표지에 보면 이렇게 배경이 이제 군복 배경을 저희가 이제 깔아봤는데 요즘에 이제 군복의 그 무늬가 좀 바뀌었대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렇게 배경을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책 이미지를 넣고 포인트는 여기는 군번줄이에요. 군번줄로 좀 귀여운 느낌을 살려서 제작을 해봤어요. 이 책은 작가님께서 이제 군대에 가서 책을 읽고 관점을 바꾸면서 군 생활 속에서도 이런 멋진 일들을 할 수 있구나를 깨달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작가님께서는 원래 이제 클라리넷 연주자세요. 그래서 보통 군대를 20살, 21살 이때 가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27살에 입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동기들하고 그때부터 좀 이제 어쨌든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작가님께서 생각했던 대로 방향대로 군 생활이 흘러가지 않아서 되게 힘들어 하셨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책을 읽게 된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고 고되다고 생각했던 군 생활이 이제 어떤 새로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2021 인권병영수기 공모전 육군 참모총장상 최우수상 받으셨고요. 2021 병역문학상 국방부 장관상 입상하셨습니다. 또 2022 위풍당당 스토리 공모전 군단상 수상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상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책까지 쓰게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작가님께서 군복무 동안 약 170여 권의 책을 읽으셨다고 하니까 정말 독서와 글쓰기에 진심이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내용을 보면은 그 1장 훈련병 2장 이등병 이렇게 좀 그 군대 계급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다 읽고 나니까 약간 제대한 느낌? 약간 간접 체험한 느낌이 들어서 재밌었고 편집자는 보통 원고를 최소 3번 이상 읽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한 3번 정도 갔다 온 느낌이 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또 의미가 있었던 거는 제가 어쨌든 군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읽었을 때는 군대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군 생활이 이렇구나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예전에 20살 때 군대를 보냈던 옛날 남자친구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때 제가 조금 더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걸 제가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너무 저도 어리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뭔가 뭐 군 복무 중인 장병분들 그리고 군 입대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읽어도 좋지만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님이 읽어도 좋고 또 여자친구가 읽어도 남자친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작가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군 생활을 잘하고 싶은 전우들을 위한 꿀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계급은 어떻게 되고 또 뭐 우리 뭐 화생방 각계정투 이런 얘기들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훈련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은 어떤 걸 하면 좋다 이런 팁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나 군대 생활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시는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닌가. 꼭 군 입대를 앞두신 분들, 장병들의 필독서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책을 내시고 나서 현재 군복무 중인 장병들을 대상으로 강연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쪼록 이렇게 진짜 군복무 하시는 많은 분들께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세종의 책 소개해드려봤는데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세 종의 책 모두 정말 결이 달라서 저는 좀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문학책을 읽지 않는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책이 그냥 돈을 벌어다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뭔가 이 책을 읽으면은 어떤 정보를 얻는 그런 종류의 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에세이 읽는 거, 에세이, 로맨스 소설 이런 거 약간 시간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모든 책들이 다 그만의 가치가 있지만 문학책도 못지않게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제인의 계절을 읽으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책들을 읽는다는 거는 하나둘 그 문학적 감수성이 축적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우리가 닥쳤을 때 그 상황을 좀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가는데 이런 문학 작품들을 읽었던 게 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주변에 누군가 뭐 힘듦을 토로하는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문학 작품을 읽으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학작품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데 큰 보람과 의미를 느끼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많은 실용서도 좋지만 이렇게 문학작품 책도 이렇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